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여러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26년이 시작되면서 계속 새로운 지원 제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시행되는 줄 몰랐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 내용 꼭 확인해 보시고 몰라서 못 받으시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일상에서 조금 더 편리해지거나 조금 더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평소에 음식점, 카페 등 방문했을 때 키오스크 이용해 보신 적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간 곳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는 버벅이거나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요. 요즘은 사람에게 직접 주문을 하기보다는 키오스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곳들이 많고 대면 주문을 받지 않고 키오스크만 사용하는 곳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새로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이라면 미리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식당이나 카페 등 키오스크 사용 시 지금보다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법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일부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의 경우는 기술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조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키오스크 설치자에게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의무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제조 임대자도 일정 의무를 함께 분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앞으로 키오스크 제조자는 설치 및 운영자의 조치를 지원하는 키오스크를 제조해야 하고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구조를 뒷받침하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 내 보조 인력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도록 하여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이 식당, 카페 등 키오스크를 사용하실 때 한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제도 안착을 도모합니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제조 임대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생각보다 해당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과 관련된 것인데요. 실제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연령대를 살펴보면 80대가 42%로 가장 많았고 70대 33%이며 그 밖에 60대가 1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의료비 중에서 많은 부담을 차지하는 것이 간병비입니다. 골절, 치매, 뇌경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질환의 경우는 곁에서 돌봐주는 손길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한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26년부터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간병 SOS 프로젝트인데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급 횟수와 해당 지급 금액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 거주하는 소득이 많지 않은 어르신이 대상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어르신 중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이상의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원 사업이 확대되었는데요. 지난해 가평, 과천, 광명, 광주, 남양주, 동두천, 안성, 시흥, 양평, 연천, 여주, 의왕, 이천, 화성, 평택 15개 지역에서 시행되었는데 올해부터 여기에 포천이 추가되어 총 16개 지역에서 간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26년 1월부터 발생한 간병건에 대해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 24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확대되는 소식인데요. 특히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어르신 지원이 확대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원 이외에도 본격적으로 26년부터 확대되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잘 알아두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년을 기준으로 1인당 72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지급받는지 설명드릴게요. 정부에서 고령층 분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을 새롭게 확대했습니다. 총 2가지를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먼저는 대중교통 지출 비용 중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사업의 기본형 환급 방식에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서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일반 국민 20%에서 어르신 유형 30%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두의 카드라는 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출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카드로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형은 1회 총 이용 금액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서 환급 적용됩니다. 2월부터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2월 2일부터 모두의 카드 서비스 지원 카드사가 확대됩니다. 7개를 추가로 선정한 것입니다.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인데요. 여기서 토스뱅크를 제외하고 6개 신규 카드사의 모두의 카드 발급은 2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2월 26일부터는 한꺼번에 모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범 사업이 도입됩니다. 바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토스뱅크가 협력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카드 발급부터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 등록까지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2월 26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카드사 앱, 누리집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K패스 앱 누리집에서 별도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2월 26일 시행되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카드 발급,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특히 이러한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셨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로 시내버스, GTX 이용하여 월 교통비 15만 원을 지출한 어르신의 경우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을 이용하면 6만 원을 월 환급받게 됩니다. 1년 이용으로 계산하면 7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잘 알아두시고 확대된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